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프로와 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힘들었죠? 지난 시간에. 좀 아까 어려웠는데, 그치? 마지막 단어, reciprocal, 그런 단어, 상호주의적인 그런 것도 어려웠잖아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프로와 리의 그 대조를 공부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앞으로 가는 프로, 그치? 요 프로. 그리고 뒤로 되돌아가는 리.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었는데, 오늘은 프로 말고 이 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룰 거예요. 왜냐면 프로를 공부했으니까 그렇지. 요 두 가지 대조를 공부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마 리 그러면은 뒤로라고도 알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다시라고도 많이 알고 있죠. 다시.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되돌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리가 뒤로 또는 다시라고 쓰이는 것은 요 뒤로 가는 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이렇게 다시라고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뒤로의 리와 다시의 리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이 단어 기억나세요? 그 improve라는 단어 향상시키다, 나아지게 하다. 프로가 들어가서 앞으로 가는 것, 그치?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은 상태가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나아지는 것은 improve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 병이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길을 코러스가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가 다시 뒤로 경로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병이 나아지다가 다시 되돌아갔으니까 recur한 단어는 재발하다라는 1번 단어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cur는 여러분, 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모습에서 바로 재발하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첫 번째 단어, recur. 그래서 cur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course와 같은 어원에 들어있어요. current course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2번 reflect라는 단어. reflect는 여러분 먼저 이 flex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단어. 플렉스, 구부리다. 특히 근육 같은 걸 구부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플렉스야. 플렉스 완전 머슬. 근육을 이렇게 플렉스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리를 붙이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빛이 왔다가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튕겨 나가는 모습. 이 빛이 왔다가 튕겨 나가는 모습.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빛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튕겨 나가는 모습. 이게 리플렉트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반사단데 실제로 제가 한번 거울을 들고 한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보시면은 이 거울이 빛이 이렇게 튕겨 가지고 반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얼굴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리플렉트는 들어와 가지고 플렉스 구부러진다. 뭐가 빛이.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리플렉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이 제 얼굴을 이렇게 반사시켰다는 것을 첫 번째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플렉스가 특히 근육 같은 것을 이렇게 구부리다로 쓰인다는 거. 앞에 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튕겨 나가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리플렉트가 반사하다는 원래의 모습에서 왜 이것이 2번 곰곰이 생각했더니 나왔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신의 얼굴이 보이잖아.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뭐랄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다.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2번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나의 그 광고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자신에 대하여라는 써있지만 그것은 이 사람이 앉아있고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밑에 여러분 이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이나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그래서 리플렉트가 원래 반사에 대해서 점차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다. 성찰하다라고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치? 우리가 이제 거울 보면 이제 얼굴이 보이니까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잖아.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에서 그 2번 곰곰이 생각하다, 성찰하다라고 쓰인다는 거. 리플렉트.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동의 한번 살펴볼까요? 2번 리플렉트의 1번의 두 번째, 에코. 여러분, 에코 그러면은 어디서 들어봤을까? 그렇지, 노래방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은 메아리죠, 메아리.
근데 여러분, 에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아리인데, 원래 에코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바로 요정의 이름입니다. 누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서인, 나르시소스죠. 나르시소스를 사랑하는 바로 이 요정, 아주 구슬프게 쳐다보는 이 요정 이름이 바로 에코란 말이에요. 에코. 그래서 에코는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요정의 이름인데, 저 보여주는 이 요정인데, 나중에 점차 이제 그 형체가 없어지고 목소리만 남게 되죠. 헤라의 어떤 그런 벌을 받아서 너무 말이 많으니까 헤라가 벌을 내린 거예요. 너 먼저 말할 수는 없어. 항상 어떤 사람이 말한 다음에 따라서 말해야 돼. 그런 형벌을 받아요. 에코가. 그래서 이게 동사로 쓰이니까 바로 같은 소리로 다시 들려오다. 명사로 메아리. 원래는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나르시소스를 사랑했던 바로 요정의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와서, 이번에 그 곰곰이 생각하다에, 여러분, 세 번째 동요,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 contemplate, 컨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contemplate에 컨 동그라미 치고. 컨 동그라미 치니까 남는 게 이 단어 나오네. temple. 이 단어 뭐예요? 절이잖아, 절. 신전. 절에서 바로 스님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화두를 붙잡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바로 곰곰이 어떤 묵상하는 모습 또는 그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때문에 컨템플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템플, 절, 컨템플레이션, 절에서 바로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과 관련되신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다. 자, 우리 3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명사하고 동사가 발음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refuse 명사 발음이죠. refuse 거절하다. 아마 여러분들은 refuse라는 그 쓰레기라는 뜻보다는 아마 2번 refuse 거절하다라고 더 많이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이 fuse 손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fuse는 여러분 강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얘가 강한 전류가 흐르면은 얘가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녹아가지고 아예 이렇게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fuse는 동사로 녹다의 뜻이 나오게 되고 refuse는 얘가 녹아서 못 쓰게 됐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쓰레기죠, 쓰레기.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가 refuse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use는 녹다. 리를 붙여가지고, 녹아서 못 쓰게 된 fuse. 그래서 쓰레기가 refuse.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쓰레기는, 바로 이 통에다가 이렇게 버려야 되겠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refuse, 그 쓰레기란 뜻이 왜 나오는지를 fuse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 바로 이제 거절하다. 거절하다는 것은 이제 그 뒤로의 리가 붙어가지고 되돌아가는 모습, 받지 않는 모습, 되돌려 보내는 모습에서 거절하다 뜻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decline이 동의어잖아요. decline이 가장 정중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refuse예요. refuse, 거절하다. 가장 강한 느낌의 거절, 그게 바로 reject예요. reject. 그래서 순서는 decline, 그 다음에 refuse, 강한 표현 reject.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fuse를 가지고 녹다에서 쓰레기, 그 다음에 한번 거절하다를 살펴봤습니다. 자, 4번 렌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렌더의 더는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donate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기증하다죠. 기증하거나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를 붙여가지고 되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다 해서 제공하다. 주니까 제공하다. 그리고 나타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의 더는 donate. 5번 replicate. replicate 여러분 첫 번째 동의어 duplicate. 듀 동그라미 치고 두. 어때 여러분? 두 동그라미 치니까 남는 부분이 바로 replicate가 똑같이 생겼잖아. 같은 어원이거든. 자, 그러면 replicate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물론 이게 어원 설명 보니까 여러분 플라이가 거기 숨어있죠. 이게 구부리다라고. 아니 구부리다라는 말에서 왜 이게 복제가 되었을까? 그거는 여러분 이전에 그 복제 기술이 지금만큼 발달되지 않았을 땐 어떻게 복제했을까? 제 손을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원본이라고. 이게 원본인데 원본을 복제하는 방법은 간단해. 여기다가 새로운 용지를 대고 얘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붙여 가지고 문질러 버린다고. 그러니까 문질르게 되면은 바로 이것에 대한 복제본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부려서 문지르는 모습에서 바로 replicate은 바로 여기 새로 요 부분 바로 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replicate. 첫 번째 동요 duplicate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일단 두 동그라미 쳐놓고 이건 여러분 발음 그대로야.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두 개로 만들어내는 게 복제니까. 그러니까 두 개 duplicate.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린 6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5번에 파생어 복제라는 단어 레플리카 설명 안 했군요. 레플리카는 여러분 레플리케이트에서 나온 단어인데 복제뿐만 아니라 복제품이라고도 많이 써요. 복제는 복제품인데 레플리카는 어떤 원본이 있고 그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낸 제품을 가리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레플리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전쟁기념관에 가서 형제의 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바로 전쟁기념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형제의 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원래 원본은 상이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 여러분 어때? 좀 전에 봤던 모습하고 똑같이 이게 바로 좀 전에 봤던 원본의 상에 대한 레플리카예요. 레플리카.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레플리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방 화면을 통해서 봤던 것이 바로 원본이고 오리지널이고 그것에 대한 레플리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플리카는 복제 또는 복제품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복제품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복제품을 많이 봤지? 자, 우리 6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reside라는 단어. 여러분, 리에다가 뭘 붙였냐면 이걸 붙인 거예요. sit,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계속 앉아있는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거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우린 6번에 들어가고 있고, 6번에 reside는 sit를 붙여가지고 앉아있는 모습 거주하다. 자, 네 번째 동의어 6번에 네 번째 inhabit in 동그라미 치고 in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in 동그라미 치고 옆에 써줍니다. 이 단어 써줘야 돼. habitat 서식지라는 단어. 그래서 네 번째는 서식지에다가 바로 in이 붙으면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 6번에 공부를 하고 있고, reside 여러분, 마지막 동요 가볼까? 마지막 sojourn이라는 단어, 체류하다, so 동그라미 치고, 단어 어렵죠, 여러분? 체류하다. 근데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 단어. so 동그라미 치고, so 동그라미 치니까 남는 부분이, 우리가 여러분, 여행이라는 단어, 여행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 journey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행. 그래서, 여행이라는 단어에 so를 붙여가지고 나온 단어가 그 단어야.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모습을 소전이라고 하게 된 거야. 체류하다. 알겠지? 그래서 여행, 소 붙여가지고 여행 가서 쉬는 모습, 체류하다. 우리가 이제 reside라는 단어에서 바로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것, 잔유물. 이게 바로 residu인데, residu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칠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지웠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남아있지, 이런 거. 이것도 바로 여러분, residu야, residue. 어떤 거에? 바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분필에 대한 바로 residue가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우유를 마시는데, 여러분, 제가 우유를 한번, 이렇게 이제 우유를 먹는데, 우유란 말이에요. 우유를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직 허옇게 우유에 뭐가 남아있다? residue, 바로 milk residue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는 이렇게 residue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residue다. 이것도 milk residue. 이것은 chalk residue. 분필의 residue.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residue라는 단어를 남겨져 있는 거, 거주하다 reside 6번에서 남겨져 있는 거,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 residue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7번 residue를 공부하고 있고, residue에 여러분, 옆에 동요 들어가 볼까? 그 동요에서 마지막 동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바로 6번째지. surplus, 쓰러 동그라미 치고. 자, 7번에 6번째 동요, surplus에 쓰러 동그라미 치고. 소 동그라미 쳐놔야 돼. 우리가 sur 할 때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 동그라미 친 것은 뭐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그렇지. 접두사인데 부정은 아니다. 그때는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는 8번 들어가고 retain이라는 단어. 여러분, retain의 두 번째 동의어 preserve, pre 동그라미 치고. 일단 설명하게, 동그라미 쳐놓고, pre. 자, 세 번째 동의어 main 동그라미 치고. 어때요, 여러분? main 동그라미 치니까, 그 8번의 세 번째 동의어 main 동그라미 치니까 남는 부분이 똑같이 남겨져 있잖아. retain하고. 바로 이 tain이 나오죠, 여러분. 요 테인 나오잖아.
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내 손이잖아. 이게 손으로 뭔가를 딱 잡고 있는 모습이야. 이렇게 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있는 요 모습이 텐이 뜻이라고. 여기다가 리를 붙이니까 계속 잡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유지하다라는 뜻은 계속 요 텐은 홀드 뜻이거든요. 잡고 있는 모습. 요 모습에서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벽을 쌓을 때 어떤 도적이나 어떤 적군들을 막기 위해서 쌓은 벽이 아니고 그 흙의 어떠한 상태를 어떤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벽.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 벽을 말씀드리고. 이 벽 나오죠, 여러분. 지금 저것은 바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벽이라고. 저 벽을 retaining wall라고 하는 거예요. retaining. 바로 옹벽이라고 부르는데, 좀 전에 봤던 여러분, 저 벽은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retaining. 유지한다. wall. 벽이죠. 그래서 바로, 좀 전에 봤던 그 벽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옹벽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을 유지시키는 벽이다. 그런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retaining wall 해가지고 안정을 유지시키는 벽. 그래서 여러분 제가 retaining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계속해서 9번 relinquish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relinquish라는 단어. relinquish는 여러분 뒤로에다가 여기에다가 land를 붙인 거예요. land. land의 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빌려주는 거니까 내 것이 상대방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려준다 리를 붙여가지고 relinquish는 그냥 바로 단념하다 포기하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랜드는 빌려주는 거니까 빌려주는 것은 내 것을 상대방한테 넘기게 되니까 나는 포기한다라고 해가지고 relinquish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abandon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9번에 두 번째 abandon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surrender 동그라미 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아까 나왔었지. surplus 할 때. 전부 다 접두사란 말이야. 동그라미 쳐놓고. 자, 네 번째 renounce 동그라미 치고 renounce 이때 리라고 renounce 동그라미 치고 renounce도 설명을 잠깐 해볼까요? 왜 지금 뒤에 가면 안 나오기 때문에 renounce 설명을 잠깐 하고 계속 하죠. 여러분 renounce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날까? announce 그렇지. announce가 생각나죠. announce가 공표하다는 단어 announce. 우리가 지난번에 뭘 배웠을까? 프로 붙여가지고 이 단어 배웠잖아. pronounce라는 단어. 를 공부했단 말이지. pronounce. 자, 어때요, 여러분? announce가 어떠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공표하다. 프로 붙이니까 앞을 보고 내가 분명하게 말하다. 기억나죠, 여러분? pronounce. 분명하게 말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로 대신에 뭘 붙인 거야? 리를 붙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이 이렇게 되돌아가는 느낌을 주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renounce는 어떤 것을 내가 말이 되돌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그 되돌아가는 모습에서 바로 어떤 것을 단념하다 또는 포기하다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고 말하는 분명하게 말하다의 pronounce. 말하는 것이 되돌아가는 그래서 단념하다의 renounce. 알겠지? 여러분? pronounce는 분명하게 말하다, renounce는 단념하다, 포기하다. 그렇게. 자, 우리는 10번 회전하다를 공부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단어 혁명해가지고 revolution이라고 여러분들 더 많이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회전하다라는 느낌은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먼저 이 단어는 그 설명 가보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와있죠. 볼류트 해가지고 소용돌이 꼴의 소용돌이 모양의 볼류트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건축에서 어떤 그 모습을 말하는 건데 제가 그 건축물의 모습을 통해서 볼류트의 그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 형태에 보니까 이렇게 회오리처럼 둘둘둘 말려있잖아요. 그치? 옆으로. 둘둘둘 말려있잖아. 저렇게 둘둘 말려있는 모습을 볼류트라고 하는 거예요. 소용돌이 꼴.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런 모습이죠. 그치? 요렇게 이렇게 둘둘 말려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리를 붙이니까 계속 이렇게 도는 모습이 돼가지고 회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금방 이해되지? 이거는 그치? 이거 쉬우니까 단어가. 이 볼륨이라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고 리를 붙이니까 회전이 되는 거라고. 근데 혁명의 뜻이 왜 나오냐면은 혁명은 여러분 원래 이 지배 계급이 있고 피지배 계급이 밑에 있는 거라고. 피지배 계급이. 그런데 뭐야? 이 피지배 계급이 도는 거야.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바로 이 지비계급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회전의 뜻에서 이게 바로 혁명이라고도 쓰게 된 거예요. revolution.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혁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피지배계급이 올라가고 지배계급이 내려가는 모습. 자, 그 밑에 여러분 그림이 잘 그려져 있고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달과 지구, 태양의 그런 공전, 자전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10번까지는 바로 뒤로의 리를 공부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뒤로에서 또는 다시의 의미로 쓰이는 리를 공부할 텐데 굳이 그냥 이거는 리고 이건 다시고 이거는 뭐 뒤로고 이건 다시고 그렇게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가지고 공부할 건 없어요. 그냥 리는 뒤로 또는 다시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리바이즈라는 단어는 개정하다. 리바이즈는 여러분 다시 보자 그런 얘기에서 온 거죠. 리뷰에서 뷰가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뷰는 바로 재검토하다, 비평하다죠. 그러니까 이제 재검토하다, 그 다음에 리바이즈가 개정하다. 그러니까 다시 보는 모습에서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11번의 첫 번째 adapt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자, 11번의 두 번째 adjust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리바이즈라는 단어 개정하다. 여러분 다시 보는 모습, 그렇지? view 또는 vision 보는 거니까요. vision 이렇게 해서 단어가 만들어졌다. 새롭게 개정하다. react라는 단어 12번 단어 그냥 쉬우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13번 리셉터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게 그릇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밥그릇 그런 건가? 아마 그것도 포함돼요, 여러분. 리셉터클은 담거나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용기, 쓰는 도구, 그러니까 담거나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리셉터클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여러분 이 단어는 그 동사, 여러분들 이 단어 혹시 알고 있어요? receive라는 단어, 받다. 받다, 알지? 받는 거. 받다와 관련되어지는 거고, 받아두니까 이게 리셉터클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캡처, 붙잡다와도 관련되어지고, 얘가. 그래서 리 더하기 캡처. 붙잡아 두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용기가 되는 거죠. 리셉터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거, 이게 쓰레기통이잖아? 이게 트래쉬 리셉터클이야, 트래쉬. 트래쉬가 쓰레기니까. 쓰레기통, 이것도 하나의 리셉터클이고, 또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이거는 플러그와 컨센트 아닙니까? 컨센트 맞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그를 꽂으면은 플러그를 내가 담아두잖아. 근데 이것도 리셉터클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리셉터클은 쓰레기통 같은 모습으로부터 또는 이런 컨센트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이 리셉터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리셉터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리셉터클. 이것도 리셉터클. 이거 특히 트래쉬 리셉터클. 쓰레기통이고 이거는 그냥 리셉터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어원적인 설명을 말씀드린 대로 캡처, 붙잡다. 다시 붙잡으니까 담아두는 거. 담아두는 어떤 공간. 그래서 그릇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reinforce라는 단어. 이 단어 간단한데, 그렇지? 뭐 다시, 그 다음 뭐가 붙어있어? 그 다음 뭐지? 힘.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안에 힘. 그래서 다시 안에 힘을 넣어준다. 보강 또는 강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relative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 공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relative. 상대적이로라는 부사인데, 원래 이 단어는 여러분 형용사 relative라는 단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relative. 이게 여러분들이 친척이라고 보통 알고 있을 거라고, 또는 형용사로 상대적인, 맞아요. 상대적인 또는 친척.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얘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lateral이죠. 그 어원이 밑에 나와 있지. 옆이라는 단어. 옆. 그러니까 다시니까 내 옆에 있는 거라고. 어떠한 사람이 lateral 옆이니까. 그래서 리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굴까? 바로 친척이에요, 친척.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래서 친척. 그래서 이제 친척이 바로 내 옆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서로 상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게 상대적인이라는 relative라는 형용사 뜻도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모습에서 relative,
친척. 그리고 서로 옆에 마주보고 있으니까 상대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relatively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comparative, com 동그라미 치고, com. com 할 때 공부할 거야, 뒤에 가서. 자, 15번의 세 번째 approximately. 견화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approximately 접근해 간다. 대략이라는 단어, 근사치라는 단어, approximately, F 동그라미 치고, 거기서, approximate, F 동그라미 치고, 또 중간에 프로 동그라미 치고, 그치. 우리가 프로 할 때 공부했어, approximately. 자, 넘어가서 우리는 바로 16번 공부를 들어갑니다. relevant. 중요한 단어죠. 관련된이라는 단어. 그래서 친척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옆이라는 단어, lateral. 이 단어도 참고로 보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친척, 상대, 나랑 지금 상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relatively. relevant가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무거운 거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지렛대. 지렛대가 영어로 뭐야? 레버지, 레버. 그럼 내가 이제 지렛대를 한번 그려볼까, 여러분? 이게 지렛대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지렛대로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잖아. 그러니까, 얘를 들어 올리니까, 얘를 여러분, 일단 들어 올려볼까? 쭉 들어 올리면은, 얘랑 만난단 말이야.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내가 레버를 사용해서 들어 올려가지고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들어 올려서 만났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만났으니까 서로 관련된다. 그래서 relevant는 바로 관련된이라는 표현은 원래 이렇게 레버로 들어 올려가지고 서로 맞춰주거나 또는 레버로 들어 올려서 서로가 어깨에 짐을 진 모습. 이런 모습에서 이게 관련된 뜻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단어라는 것이 여러분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사물을 통해서 그치 레버, 지렛대 같은 사물을 통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모습에서 서로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만나고 있으니까 관련된이라고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16번에 우리는 그 applicable이라는 단어 적용할 수 있는, 물론 여러분 첫 번째 그 applicable은 여러분들 이 단어 알지? apply라는 단어. apply는 신청하다,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적용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적용하다, 또는 뭐 응용하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냥 제가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잖아. 옆에 써주라고. 그래서 apply는 이게 신청, 적용, 응용인데, 여기서 이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의어, pertinent, per 동그라미 치고, pertinent, per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germane, 관련된 됐고. 자, 우린 여러분, 17번 단어 들어가봤습니다. replenish라는 단어를 들어가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제가 우유를 마셨잖아. 내가 우유를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채운단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커피숍 가면은, 그, 리필 해주세요. 그러죠. 리필 또는 필인데. 이렇게 다시 채우는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 17번 replenish예요. 그런데 달려보시면은, 다시 리에다가 무엇을 붙인 거냐면은, 이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plenty라는 단어. 바로 풍부함이죠. 그래서 다시 풍부하게 되는 거잖아. 내가 이걸 여기다 부으니까 다시 풍부하게 됐으니까 이걸 내가 마실 수가 있잖아. 그래서 replenish는 다시 plenty, 풍부하다. 그렇게 해주는 거. 다시 채운다. 자, 여러분 17번의 두 번째 reload라는 단어 리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리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리 동그라미 치고 다섯 번째 provide 미리 준비해두고 공급하다 견하죠 여러분. 프로 동그라미 치고. 자, 우리는 18번 reputation. 어려운 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성이라는 단어 reputation. 명성은 여러분 사람들 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소문으로 우리가 소문이 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퓨러티브란 단어. 퓨러티브란 단어. 요 단어가 바로 어원에 들어있는, 이 단어 알아야 돼요. 퓨러티브는 바로 소문에 들리는, 이게 소문에 들리거나 또는 뭐 추정되는 그런 얘기예요. 추정되거나 또는 소문에 들린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이거 두 개 붙여보세요. 다시 소문에 들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는 거니까 바로 그게 이름이 났다. reputation, 명성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 어려운데 퓨러티브, 추정되는 또는 소문에 들린다. 다시 소문에 들려. 다시 그 사람 이름이 오르내려. reputation, 명성. 네 번째 동의어 보시면 여러분 repute 나와 있죠. 자, 우리 18번의 두 번째 prestige라는 단어, pre 동그라미 치고 역시 중요한 단어예요. 명문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날 때는 어떤 것이 이름이 날까? 바로 적과 싸워가지고 적을 이겼거나 또는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감을 먼저 잡았거나. 그래서 여러분 프리스티지라는 그 단어는 원래는 프리가 이제 앞서라는 접두사죠.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접두사야. 앞서에다가 이걸 붙인 거라고. seize 붙잡다. 이게 붙잡다 붙잡다. 그래서 앞서 내가 사냥감을 딱 붙잡았다는 얘기야. 붙잡았으니까 야, 그 사람 뛰어나다. 그래서 이름이 났다 해서 바로 prestige가 명성이라는 두 번째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공부를 하지만 이러한 모습, 뭔가를 붙잡는 사냥감을 붙잡는 모습에서 이제 앞서 붙잡았기 때문에 이름이 났다 해서 프레스티지가 왔다라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 18번의 세 번째, renown, 리 동그라미 치고, 리 동그라미 치고, 다시에다가 뭘 붙인 것 같아요? 이거 붙인 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단 다 알죠, 여러분? 알려진. 그러니까, 다시 알려진. 그래서 뭐, 명망. 자, 우리는 19번 단어 들어갑니다. resume이라는 단어. resume. 아마 여러분, 이 단어를, 나 이 단어 이력서를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력서를 할 때는 resume야, resume. 강세가 앞에 있고, 발음이 틀려요. resume. resume는 이력서. resume는 어떤 일을 재개하다. 여러분, 이력서는 뭐 할까? 이력서를 내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이력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내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을 다시 시작하다가 resum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sume,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 resume, 이력서. 이력서를 가지고 회사에 내는 것은 일을 내가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재개하다라는 단어, begin again의 뜻을 갖고 있다. resume, resume. 그래서 resume는 이력서. 동사로 쓰면은 어떤 일을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 자, 여러분 19번의 네 번째 동의어 recommence라는 단어, 리 동그라미 치고, 리 동그라미 치고. 그럼 남는 게 뭐가 나와? commence라는 단어. commence도 중요한 단어예요. commence 여러분 어떠한 것을 개시하다, 시작하다로 쓰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전쟁을 개시하다, 이런 식으로 개시하는 것이 commence야. 앞에 리 붙여가지고 다시 개시하다, 다시 시작하다. 오늘 공부하는 게 좀 어렵죠, 여러분? 근데 다음 시간부터 좀 쉬워져. 일단 어렵지만 우리가 토플 공부하니까 이 정도 단어들은 우리가 소화를 해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resume, resume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commence는 전쟁 따위를 어떤 것을 개시하다. 앞에 리 붙이니까 다시 시작하다. 우리는 드디어 20번 마지막 단어로 넘어왔습니다. reproduce.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 리 더하기 produce니까, 그치? 여러분들은 번식시키다라는 뜻으로도 출제됐었어요. 그런데 복사하다는 단어, 오늘 배웠던 두 번째 단어 replicate, 리 동그라미 치고, replicate, 리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자,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동의어 duplicate, 두 동그라미 치고. 제가 아까 이 세 번째는 뭐라고 해서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로 만들어내다 해서 제가 복제하다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duplicate은 복제는 하는 복제인데, 그러니까 원래 것과 같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복제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열쇠를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열쇠를 잊어먹었으니까 저 열쇠 좀 복사해 주세요. 복제해 주세요. 그럼 왜 복제하는 거야? 이 복제해가지고 같은 용도로 쓰는 거죠. 문을 연다라는. 그래서 원래 목적과 같은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복제. 그게 duplicate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여러분? 이 열쇠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써있을까요, 여러분? Do not duplicate. 복제하지 마세요. 복사하지 마세요. 복제하지 마세요. 복제 금지. 이렇게 써놨네. 여러분 보다시피 그래서 do not duplicate. 복제 금지. 복제하지 마세요라고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reproduce, 바로 복제하다, 그리고 번식시키다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두 번째 동의어, 제가 duplicate를 한번 열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와 리의 관계를 공부했고, 오늘은 리를 따로 떼가지고 다시 또는 뒤로 공부했었죠. 자, 첫 번째 아까 뭐 배웠을까? 뒤로 되돌아간다는 recall, 재발하다, 그치? 그 다음에 제가 거울을 보고 있다. 그래서 거울은 반사, reflect, 곰곰이 생각하는 reflect,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fuse는 녹는다. 그래서 쓰레기는 refuse. 그 다음에
replicate, 복제하다가. 여러분, 우유를 먹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거, 또는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 바로 residue, 그치? 나머지 잔유물들. 그 다음에 벽, 아까 여러분 retaining wall, 기억나죠? 옹벽이라는 거. 그래서 안정을 유지시키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벽. 그게 바로 retaining wall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단념마다 뭐였어요? relinquish. 그치? 아까 회전하는 모습, 혁명은 revolution, revolve 회전하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쓰레기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콘센트까지 한꺼번에 뭐라 그랬지? receptacle. 그렇지. receptacle은, 바로 담거나 저장하는 모든 용기를 가리킨다. 그리고 바로 아까 관련되어진 relevant, 관련된. 그리고 다시 채우는 모습 replenish. 여러분들은 refill이라고 읽는 단어. 맞아요. 그 다음에 명성, reputation. 그리고 이력서는 resume. 이력서를 왜 낼까? 일을 재개하기 위해서. 재개하다, resume.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그 리에 대해서 뒤로 그리고 다시 리를 정리해봤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프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프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